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2월 15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돈다방 미쓰리 에피소드에 청취자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10년간 5번 좋았으니 좋을 거야 하는 뜬금없는 전망을 미쓰리가 하나하나 각계 격파를 해줬다. 자, 미쓰리가 아마 이런 느낌으로 했을 거다. 이것들아, 나는 그 세월을 피부로 느꼈다, 이것들아.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각계 격파를 해줬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렇죠. 예,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 바닥에서 30년입니다. 물론 이 바닥에서 30년 혹은 그 이상 몸담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자부하는 게 뭐냐면 너무 이 바닥에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저는 증권회사 근무할 때 한 군데만 꾸준히 근무한 게 아니라 4군데 증권회사를 다녔어요. 한화, 대우, 교보, 대신. 그리고 증권사를 때려치고 경제방송을 하면서 한경 와우만 빼고 모든 경제방송을 다 출연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을 다 매매해봤죠. 증권 바닥에서 유행하는 모든 매매 기법을 다 시도하면서 돈을 잃어가면서 다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구보다 개인 투자자들을 직접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TV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나 증권 전문가니 뭐하니 막 이렇게 하는 분들 개인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투자를 직접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전문가 활동을 하죠. 아닌 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저처럼 개인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막 듣고 후벼 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건 제가 거의 자부할 정도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저의 경험들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 10년 전에 그래도 돈다방 미쓰리를 시작하게 했던 원동력이고 그 원동력이 이렇게 10년을 세팅하고 다시 이제 10년을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저력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난 10년은 제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돈다방 미쓰리를 시작했을 때다 보니까 증권회사 다닐 때는 저 이번 달 실적이 어때요? 뭐 어제 어떤 고객을 만났고 어떤 법인을 만났어요. 상사에게 보고하고 회사 일을 해야 됐지만 경제방송에 출연할 때는 경제방송에 예쁘게 보이려고 살 빼야 되고 화장해야 되고 뭐 막 그랬지만 돈다방 미쓰리는 오로지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저 혼자서 그냥 시황만 후벼파면 되니까 집중력이 엄청날 수 있거든요. 다른 짓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10년 전 돈다방 미쓰리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2015년 겨울은 어땠고 2016년도 12월은 어땠고 17년은 어땠고 18년은 어땠고 특히 저는 연말에 다음에 증시 전망에 대한 멘트를 던지니까 거기에 대한 기록이 새록새록 막 몽글몽글 계속 떠오르는 데다가 단순히 기억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자료가 있다고 했잖아요. 직접 손으로 써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는 저는 감히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10년 동안에 10번 중에서 5번 산타 랠리가 있었으니까 확률적으로 어쩌고 얘기하는데 다 의미 없는 얘기다라고 제가 아주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자신감으로 12월 15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9%, S&P 500이 0.16%, 나스닥이 0.59% 하락했습니다. 자, AI 산업을 둘러싼 투자 심리의 불안감으로 하락했다. 자, 이 AI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2023년 11월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2024년 1월 2일 애플의 매도 보고서를 보고 애플 제끼고 엔비디아 끌어들여서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 성장 기대감으로 시작된 랠리가 이렇게까지 이어왔다. 근데 이제 그 랠리가 끝났다. 모든 랠리에는 주도주 혹은 주도 업종이 있는데 이번에는 AI였고 AI의 어떤 랠리는 끝났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엔비디아가 아니면 그럼 너 브로드컴 일로 와봐봐. 네가 한번 대장주 해볼래? 이 짓을 하게끔 만들고 또 브로드컴이 또 힘이 약해 보이니까 그럼 구글 이 짓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호수 위에 우아하게 떠있는 백조가 그 밑에서는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버티고 버티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12월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하면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이 증권사로 넘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하는 호재예요. 게다가 12월 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런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원하니까 금리 인하를 해줬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 아니 우리가 가게를 오픈해도 오픈빨이라는 게 있는데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최소한 며칠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못 가잖아요. 왜? 연준이 금리 인하할 때까진 다 집어치우고 금리 인하만 하게끔 너 12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하면 너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가스라이팅 협박하고 막 이래서 오직 그날만 보고 있다 보니까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셧다운 때문에 경제지표가 제대로 발표 안 된 것도 있었고 경제지표가 부진한 것도 있었고 게다가 이렇게 AI 고점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12월 달은 다 배제하고 그래 12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할 거야. 사실 금리 인하 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지가 더 중요해. 오직 이것만 바라보고 왔던 거거든요. 금리 인하 오픈빨도 지금 기대하지 못한 상태로 다시 뉴욕 증시는 AI 고점 논란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요. 12월 전미주택건설업협회에서 발표하는 주택시장 지수 11월 달은 38이었는데 12월 달은 39로 1포인트 상승했고요. 요거는 기준이 50입니다. 자, 금리 결정 관련돼서 연준 의장 후보가 그동안 케빈 해시시라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대세였는데 요거 너무 트럼프랑 밀접해서 마치 이준수와 김건희처럼 밀접해서 안 될 것 같아.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케빈 해시 전 연준 이사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뒤를 이을 연준 의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6년 1월 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75.6%까지 반영되고 있고, 자, 12월 15일 월요일 뉴욕 증시와 12월 16일 화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분위기만 좀 점검해보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뉴욕 증시가 빨갛게 시작을 하니까 이거를 더 상승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 이게 기회야. 내가 먼저 팔아야지. 이렇게 매물 정리의 기회로 삼아서 매도세가 강해졌고
그래서 플러스로 시작했던 뉴욕 증시가 하락 반전했고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자, 주식은 왜 오른다? 사는 사람이 많아서 오르는 거고요. 주식이 빠지는 이유는 파는 사람이 많아서 빠지는 겁니다. 자, AI 회피 심리 다시 작용됐고 브로드컴이 5.59% 하락했는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3일간 하락률이 2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죠. 자, AI 관련주와 기술주를 제외하고 산업주와 우량주들이 상승했다. 제가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핀 남자가 이제 본초로 돌아오는 거다라고 제가 비유를 해드렸죠. 자,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코스피가 4,000포인트 넘어가고 시사방송에서 코스피 5,000 간다고 떠들어댈 때 돈다방 미쓰리는 침착하게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지만 응원하기 때문에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는 빨리 갔지만 4,000에서 5,000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4,200포인트를 굉장히 빨리 갔는데 4,000포인트 넘어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그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 심리는요. 5,000 금방 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저는요. 4,000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제가 보고 있는 개별주는 들어가죠. 오히려 저는 코스피 시장이 안 좋으면 코스닥 개별 증시가 움직이면 저는 더 좋은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주린이들은 어느 정도 주식을 좀 해본 주린이들조차도 4,000포인트에서 주식 사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과감하게 매수 주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건 뭐냐면 금방 5,000포인트가 될 거라는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바로 5,000포인트가 안 가죠. 막 장중에 4,000포인트도 가고 막 3,800까지도 막 빠지고 이럽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주린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힘들어요. 느긋하게 오래. 제가 주례장창 떠들었던 게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5,000포인트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금방 4,000포인트 맛보더니 그냥 다들 정신줄이 났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제 얘기를 듣지 않은 주린이들은 금방 5,000 갈 줄 알고 과감하게 정신줄을 놓고 4,000포인트에서 매수 주문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못 기다립니다. 그들의 심리는요. 자, 올라오기만 해봐. 나 힘들어. 나 이제 본전만 되면 팔래. 그런 심리가 작동이 됐고 그런 심리가 4,000포인트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기만 해봐. 내가 팔 거야. 이게 바로 매물이라는 겁니다. 뉴욕 증시가 마찬가지죠. 강세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뉴욕 증시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이야? 내가 먼저 팔아야지. 강세 출발을 했으면 그래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도 했고 뭐 좋아진다고 하니까 더 올라가겠지.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작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리는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빨간색 분위기 어떤 느낌이냐? 내가 먼저 팔 거야. 그런 심리가 지금 뉴욕 증시에도 작용되고 있고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외인이 꾸준히 매수해주지 않고 있어요. 수급은 넉넉합니다. 그러나 외인들은 오히려 이런 증시 1층에서 떨어지는 15층에서 떨어지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은 여유롭게 단타 매매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여유 자금이 풍부하지만 시장을 이끌 만한 힘이 없습니다. 시알리스 먹여야 될 정도로 힘이 약해요. 지금 유일하게 시장을 버티고 있는 힘이 누굽니까? 개인이에요. 제가 잠시 전에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막 매도하다가 4,000포인트 이탈할 것 같은 불안감에 4,010 몇 포인트 되니까 매도세를 좀 약화시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에 기관들이 지금 거의 한
2,900억인데 지금 2,700억이니까 한 200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의 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 미쓰리, 네가 코스피 저러면 코스닥 간다며. 코스닥도 별로 신통치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증시 뭐냐면 약간 혼돈의 시간이에요. 코스피 시장이 아예 그래 기대 없이 그냥 박스권 유지 이런 정도로 딱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면 코스닥도 이제 코스피가 저렇게 이제 어느 정도 주제 파악하고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제는 내 타이밍이 하고 움직일 텐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심리가 작용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불안한 거죠. 코스닥이 불안할 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코스피가 불안하니까 형이 불안해하니까 동생 코스닥이 같이 쫄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조금 더 진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코스피가 4,200포인트 근처까지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련을 자꾸 심어주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이 불안해요. 정확히 표현하면 불안하다는 표현보다는요. 아직 그 흥분을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쓰리가 얘기한 대로 3,000에서 4,000은 빨리 왔는데 너무 과하게 왔어. 그래 이제 좀 소화도 시키고 좀 숨도 좀 이렇게 휴 하고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5,000포인트까지 달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 좀 이제는 좀 내려놓고 좀 편하게 가자. 쉬엄쉬엄 가자. 이런 마인드가 좀 커져야 되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며칠 전에 코스피가 4,170 정도까지 올라가면 또 심장이 벌렁벌렁해진다니까요. 왜? 지금처럼 변동폭이 큰 상태에서 4,170, 4,180이면 한 방이면은 4,200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는 그 흥분 모드가 이 시장을 이렇게까지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외인들이 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 잘 알겠습니까?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외인이 더 잘 알걸요? 게다가 외인은 워낙 자금이 풍부하니까 더 여유롭게 내려다보겠죠. 그러니 외인은 지금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고 기관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고 현재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미련을 놓지 못하고 내가 지수를 받쳐야지. 제가 앞서 방송에서 제가 안 한 매매가 없다고 얘기해봤잖아요. 개별 종목들을 매매할 때 흔히 종가 관리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시장이 끝날 때 오늘의 종가가 얼만큼 끝나느냐에 따라서 내일 이렇게 시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세력들이 일부러 종가 관리를 합니다. 제가 한때 미친 듯이 매매했을 때는요. 왜 그 개별 종목의 종가를 제가 정하려고 했었는지 발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떨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한낱 개인 투자자에 불과하구나. 내가 이 시장에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을 안 다음부터 돈다방 미쓰리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이 사면 주식이 빠질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이 매수 주문을 내고 체결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더 빠집니다. 근데 그거를 또 못 기다려가지고 손절?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인정하자. 자, 내가 사면 누가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사면 무조건 빠진다. 인정. 그리고 내가 팔면 무조건 더 올라간다. 그것도 인정. 나는 그냥 이 시장에서 세력들이 막 놀고 있는 이 곳에서 그냥 조용히 살짝 발 담그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욕심 안 내고 이렇게 수익 내고 이렇게 나갈게요. 저 조금만 먹여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매매를 하면 주식 투자는 실패할 수가 없는 굉장히 재미있는 투자 철학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되냐? 내가 사면 왜 빠져야 돼? 옌병 내가 팔았는데 왜 올라야 돼? 내가 사서 빠지면 어떤 짓을 합니까? 물타기라고 해서 더 삽니다.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요. 판 거를 무릅쓰고 또 다시 또 높은 가격에 따라 삽니다. 이건 되게 극단적인 예시지만 그 이외에도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동안에 그 부리는 온갖 주접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앞에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주식을 개뿔도 모르면서 막 손절 막 하고 막 물타기 하고 내가 물타기해서 그 종목이 바로 올라갈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도 그런 거 생각 없어요. 그냥 내가 산 가격이 저가야 돼야 되고 내가 판 가격이 그날의 고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이 매매 원칙을 만들어 놓고 제가 매매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제가 매매한 가격이 그날의 고점 부위 거의 그렇게 큰 차이 없이 그냥 내가 매도하니까 그 가격이 고점이더라. 참 재밌네. 욕심 안 낸 게 다행이네. 이 정도의 겸손함을 만들게끔 하는 게 제 매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헤매고 있는 게 저가 매수죠. 예, 아직까지 제가 매수한 가격이 저가는 안 됩니다. 이건 사실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준 그 고수도 맨날 이거 가지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고수는 예전에 내가 저가까지 잡아보겠다라고 해서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그 저가 잡는 일에 매진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못하겠고 그래 뭐 고점만 잡는 게 어디야. 그냥 매수해놓고 느긋하게 해서 일단 수익 내는 게 장땡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매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로 제가 이벤트 하시는 분들의 종목을 지금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25년 한 해가 가니까 이제 또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도 요즘에 이제 뭔가를 좀 활동을 해야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막 뒤숭숭하고 막 그렇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 했는데 막 또 대상포진 후유증 올라오고 막 마음이 이래저래 싱숭생숭한데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까 처음에 제가 댓글 다신 분이 뭐 10년 동안 이 바닥에 있었던 사람이 제가 좀 이렇게 좀 주름 좀 잡았다 이런 비슷한 유의 댓글을 달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내가 지금 평생 직업으로 갖고 있는 나의 일이 그냥 아직까지는 재밌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밌을 것 같다. 이거 하나만 제가 내 평생 하나 얻게 된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한 해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올 한 해 여러분들 혹시 원하지 않는 투자를 하셨거나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셨거나 뭐 이런 시간이셨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주식은 긴 시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1년을 매매하고 몇 년을 매매하고 내가 마지막에 봤을 때 나 그래도 주식해서 돈을 벌었어. 결과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런 수익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올 한 해 수익이 형편없었다. 수익 못 냈다. 나 여전히 마이너스로 끌고 간다. 라고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기회가 오면 주식이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기회가 오면 잘 수익 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오늘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노트 한 권을 또 끝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노트에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화요일 뉴욕 증시 잘 그려서 여러분들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에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